7월 8일에 한국 IR 협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아이센스 관련 리포트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케어센스 에어 이륙 준비 완료. 구조적으로 성장 초일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중에서 연속 혈당기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편하게 화면 보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요. 이륙 준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은 승객이 탑승을 완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승객분들 짐도 적재해야 되고 도어가 닫혀야 되고 연료주의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는 당연히 출발하는 데서 괜찮아야 되고요. 엔진 이상 없고 활주로 이상 없고 항공 시스템까지 이상 없는 상태. 그래서 딱 이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제탑에 이륙 허가를 대기하는 상태를 이륙 준비 완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리포트 제목이 이륙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 거의 출발 직전이구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륙만 하고 나면 계속 이제 뭐 3시간 비행이건 12시간 비행이건 날아가는 거죠. 해외여행 가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륙을 하는데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 중에서 결론만 한번 보면 일단은 현재는 이륙 대기 상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속 혈당기 관련된 날씨는 상당히 좋다. 외부 여건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생산량까지도 확대가 됐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생산량도 자동화 라인이 완료가 되면서 기존의 송도 공장에서 50만 개 플러스 송도 2공장의 자동화 라인 150만 개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제품까지도 곧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륙 사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륙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륙 사인은 그러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는 글로벌로 아이센스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유통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아무래도 큰 시장이죠. 미국과 유럽 같은 곳에서의 어떤 아직까지는 연속 혈당기는 보험이 되는 것에 대한 보험에 대한 어떤 매출이 크기 때문에 보험이 돼야 된다. 해서 크게 유통 파트너 그리고 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이륙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우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륙 후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센스에서 2030년대에 3조 마켓시어 10%를 가져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조를 어떻게 가는지 구경하는 게 저의 어떤 이륙 후에 글로벌 유통 파트너라거나 보험 관련된 내용이 풀리게 되면 이제 저는 벨트를 풀고 기내식을 먹으면서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이제 시장 규모를 30조로 보죠. 연속 혈당기를 30조로 보고 그 이후에 뭐 2035년에는 뭐 40조로 본다고 저번에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 이상으로 보는 것 같죠. 여기 끝이 아니죠. 2040년도 있고 뭐 45년도 있고 50년도 올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마켓쉐어는 10%가 될지 안 될지 계속해서 이게 늘어날지 뭐 늘어나서 20%까지 갈지 뭐 어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포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이거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센스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제품군 역사 뭐 이런 걸 다 다루는데요. 저는 연속 혈당기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앞부분에 있는 체크 포인트라는 데를 보면은 자사 최초 연속 혈당 측정기 케어센스 에어죠. 이게 일단은 국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세 군데 나라에 이제 등재가 됐죠. 25년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25년 하반기죠. 그래서 글로벌 유통 파트너가 공개 예정인데 이렇게 되고 나면 CGM 품은 외형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본적인 스텝을 밟아왔다면 본격적인 비상이 25년 하반기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이죠. 송도 2공장 이제 가동이 이미 됐고 그래서 기존에 50만 개였는데 150만 개가 더 늘어서 토탈 200만 개의 생산력이 되었다. 이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내용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스트립으로도 이미 대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 25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회사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5년에 매출이 3,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도 꽤 준수한 두 자릿수 성장이죠.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는 82억 원인데 과거보다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연소 혈당기 관련 개발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된 거고요. 작년 대비는 무려 209%의 성장률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소 혈당 측정기 매출은 올해 한 150억 정도로 보는데 전체 아이센스 매출은 3,200억이죠. PSR이 1.5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최근에 4,500억에서 5천억 정도의 시청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요 사이 되는 것 같은데 PSR이 좀 상당히 낮은 상태다. 그래서 과거 아이센스가 이제 상장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과거부터 봤을 때 아주 하단에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구조적인 개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유통 파트너라거나 보험 등재라거나 이런 게 됐을 때 구조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소 혈당기만 파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 덱스콤을 한번 보면요. PSR이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센스 PSR이 한 1.5배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아이센스는 현재로서는 대부분 매출이 스트림 매출이죠. 스트림 매출이고 아직은 연소 혈당 스트림 매출이 이제 크지 않으니까 덱스콤의 12배와는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연소 혈당기의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PSR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짚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요 내용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글로벌 CGM 시장 진입에 본격화했다. 그래서 케어센스 에어가 출시되었다. 글로벌 유통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아까 전에 이거를 25년 하반기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하반기에 들어갔죠. 7월이니까. 지금 25년 하반기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공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조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큰 이슈가 되진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글로벌로 연소 혈당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나왔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후속 모델 케어센스 에어 2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기존 대비 한 70% 정도 소형화된다고 하죠. 예, 70% 소형화된다고 하고 기존에는 15일이었는데 18일 착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 안정성 개선 등 기술적 고도화라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시장, BGM 시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체열해서 뽑는 손끝 체열하는 혈당기 시장에서 CGM으로 이렇게 시장이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네, 구조적으로 잘 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CGM 진출은 단순히 어떤 이 BGM도 있고 CGM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 CGM의 시장성이 워낙 BGM 대비 크기 때문에 네, 단순한 라인업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견인할 핵심 축이다. 핵심 축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CGM 기술은 어떤 이게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을 미리 또 탐지할 수가 있죠.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죠. 점점 떨어지는 거를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각도 기울기가 나오니까 이게 저혈당으로 떨어지겠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니까 알람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측정 편의성. 측정 편의성은 예를 들어서 일반 혈당기는 피를 계속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센서만 부착하면 측정이 되니까. 그래서 환자 수능도가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글로 보면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혈당기를 안 써보신 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혈당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매일 체열해서 검사를 하다가 센서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환자 수능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 큰 시장이죠. 여기서는 보험급여가 일단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점 기존의 1형 당뇨 환자만 쓰다가 2형 당뇨 중에서 인슐린을 투입하는 환자만 쓰다가 일반 2형으로 확대되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당뇨병 일단은 첫 번째 급여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두 번째 당뇨병 환자 자체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GM 일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아까 날씨가 좋아진다 그랬는데 외부 환경이 연소혈당기에게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에서 BGM 사업을 통해서 이제 또 나오죠. 이게 이제 연소혈당기가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딱 나온 회사가 아니고 BGM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면서 어떤 원가 경쟁력과 제조 역량이 있는 회사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CGM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으로 볼 수 있죠. 케어센스 에어의 본격적인 매출 시점, 매출 기여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25년 하반기. 지금이 이제 하반기죠.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상 매출을 150억 원 정도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건 1분기 자료 매출 자료에서 봤을 때는 괜찮게 순항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조만간 2분기 매출 자료가 나오겠죠. 보통은 분기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달 말일쯤에 항상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도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 150억 이상 순항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알려진다면 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리레이팅의 어떤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소혈당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케어센스 에어고요. 이제 곧 내년에 국내에 출시한다고 하죠. 케어센스 에어 2 두 개를 비교하면 일단은 기존에 15일이었는데 3일이 늘어난 18일. 그 다음에 안정화 시간, 센서를 꽂고 작동하는 데까지 얘가 30분 걸렸었는데 얘가 20분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은 5분에 한 번, 사실 5분에 한 번만 받아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1분에 한 번으로 바뀌어서 진정한 어떤 실시간 연속혈당기의 개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제가 연속혈당기를 써봤을 때 5분에 한 번이라고 하면은 사실 트렌드를 보는 데는 큰 뭐 그건 없어요. 어려움은 없고 뭐 상당히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데 제가 경험상 딱 불편했던 거라고 하면은 혈당이 뭐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는데 내가 떨어뜨려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혈당 오르는 혈당을 보고 바로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도 있고요. 걷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 5분이 아주 길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꺾이는 거를 보면 좋겠는데 이 5분이라는 게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이게 5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1분마다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그리고 급격하게 좀 강한 운동을 할 때, 뭐 자전거를 갑자기 세게 탄다거나, 갑자기 달리기를 좀 세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혈당이 변화폭이 크거든요. 그럴 때도 1분 단위로 보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변하는지 자신의 스타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운동할 때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이게 이제 내년에 나올 케어센스 에어고요. 경쟁사라고 했는데 뭐 연속 혈당기 제조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다 아실 겁니다. 덱스콤의 G7 이거는 지금 10일. 이제 이것도 미국에서 허가 변경이 돼서 15일로 이제 바뀌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미국에서는 허가가 됐고 그 다음에 선택적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초기 안정화 시간은 30분. 네, 30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간격은 5분의 1회. 사실은 스펙이 조금 밀리죠. 에어2에는. 그래서 D8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다는 말은 없어서 분명히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A는 에보트죠. 에보트의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거는 리브레 2고요. 이거는 리브레 3를 보면은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에어2랑 조금 비슷하지만 에어2보다 조금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용기간은 14일. 근데 이제 딱 아쉬운 거는 보정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한번 값이 틀어지면
좀 돌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시간이 조금 깁니다. 여기 지금 덱스컴이랑 아이센스 2보다는 케어센스 2보다는 조금 길고 요것도 1분의 1회씩 나오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케어센스 에어 2랑 경쟁사 제품을 보면은 시장에서 크게 제품 자체로 묶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가 돼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제품들끼리 심화가 돼서 점유율 확대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 연속 1단계 시장은 결국은 에버트, 덱스컴, 그 다음에 메드트론이 또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영향력은 미미하고요. 그렇게 치면 결국은 에버트, 덱스컴이 거의 이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여기서 브랜드 인지도, 글로벌 유통망, 아이센스 이 부분이 연속 1단계에서 좀 부족하죠. 보험 등재 경험. 이미 에버트, 덱스컴은 아주 빨리 출시해서 보험 등재 경험이 있죠. 여기서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긍정적인 사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시 거의 한 1년 반 만에 1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빠른 시간에 10% 점유율을 차지했다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거는 어쨌든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력, 가격 경쟁력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차별화된 제품 포지셔닝 전략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했지만 결국은 싸고 좋은 제품을 좋은 유통사를 통해서 공급해야 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입니다. 글로벌 유통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조금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옛날에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4년도에 공개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좀 늦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B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출이 매출의 한 80% 정도 됩니다. 국내 매출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결국은 수출 물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CGM은 아직까지도 파트너가 다 구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매출을 늘리려고 하면은 본격적인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이륙 준비 완료라고 했고요. 이게 안 되면 이륙 못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GM 글로벌에서 공개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데일리에서 나왔던 기사고 작년 11월 27일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글로벌 PL 유통업체를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었죠. 처음에 10월 달에 하겠다고 했다가 이거를 11월 달로 이때 이제 IR이 있었죠. 이때 하는 걸로 미뤘다가 이게 지금 NDA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지금 PL 업체에서 좀 꺼려 한다. 그래서 내년 7월 정도에면 자연스럽게 제조 PL 브랜드가 나오면 제조사를 알려야 되니까 공개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영상하는 게 7월 23일이거든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면은 8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게 25년 하반기 정도에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은 뭐 7월에 되면 제일 좋겠지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25년 하반기에라도 공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뭐 자세히 조금 더 짚어보면은 10월 내에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11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올해 7월로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윤종우 아이센스 최고 재무 책임자 CF님께서는 뭔가 하여튼 계약이 되면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아직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 등재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험 등재 그리고 글로벌 유통사 요 두 가지만 되면은 이제 이륙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보험이 좀 늦어지면은 매출적인 부분이 크게 빨리 올라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 지연 가능성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험이 되는 데는 헝가리, 에스토니아, 영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네 개 국가. 지금 이제 아이센스 매출이 올해 150억을 한다고 하는데 고작 요 네 개 국가 보험 등재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8개 국가가 등재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돼서 뭐 16개 국가가 되면 계속 늘어나겠죠? 어쨌든 보험 등재 국가가 쫙쫙쫙 늘어야 되는데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예정대로 딱 2027년이나 8년에 되면 좋겠지만 메디케어 및 민간보험 등재까지는 네, 행정 절차를 좀 여러 개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사인을 그냥 저 혼자 기대를 한번 해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FDA죠. FDA가 아니지. 미국 그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케네디가 장관이죠. 케네디가 얼마 전에 웨어러블 장비를 전 미국인한테 앞으로 4년 안에 다 채우겠다고 했는데 여적 혈당기도 엄청나게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덱스콤과 리브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기가 조금 더 빨리 허가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전문가 처방하는 게 있고요. 처방을 하는 연속 혈당기가 있고 OTC 연속 혈당기가 있습니다. 처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물론 이게 임상이다 뭐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만약에 아이센스에서 OTC 쪽으로라도 먼저 판매를 할 수 있다면 미국 시장을 어쨌든 진출하는 거죠. 보험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출하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먼저 풀리면 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센스는 송도 2공장을 통해서 대규모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이미 확보했죠. 얼마 전에 자동화 라인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 이미 확보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남는 게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유통 파트너, 그 다음에 주요국의 보험 등재. 네. 결국은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리스크는 바로 해소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온 리포트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 이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통사, 글로벌 유통사, 그리고 하나는 보험 등재.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륙 사인이 나는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